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간의 전쟁 끝내기에 돌입했습니다. 보름째를 맞고 있는 연방 셧다운이 이번 주에 끝날지 아니면 35일 최장 기록을 넘길지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 만료되면 보험료가 2배 급등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새로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인공색소 퇴출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 워싱턴 DC와 뉴욕 등 주요 도시들에서는 퍼레이드와 축제, 역사교육 등 축하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간의 전쟁 끝내기에 돌입했습니다. 1단계 휴전안으로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단계적 철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2년 가자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중동 지역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중재안에 합의했던 하마스가 마지막 남은 생존인질 20명을 마침내 석방해 이들이 2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와 얼싸안고 환호하며 감격해하는 역사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전쟁이 마침내 2년 만에 끝났으며 새로운 중동 지역에 새벽이 밝았다고 선언했습니다. This is not only the end of a war. This is the end of the age of terror and death and the beginning of the age of faith and hope and of God. This is the historic dawn of a new Middle East. 20개항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1단계 합의로 가자 전쟁 끝내기를 달성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에서 1시간 넘게 연설하고 인질 가족들과 더 직접 만난 것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질들이 귀환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폐허가 돼버린 가자지구로 대거 귀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모두 실제로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와 환희의 물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의해 석방된 생존한 20명 가운데 1차로 7명이 이스라엘에 먼저 왔고 2차 13명이 도착했습니다.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 28구의 유해를 모두 이스라엘에 넘기기로 했으나 일부는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합의 이행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일반 가자인 1,700명 등 2,00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단계별 철군에 들어갔으며 피난 갔던 가자 주민들은 고향 가자 지구로 대거 귀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집트를 방문해 가자 재건과 통치 방식 등 미래, 중동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중동 지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동 지역 정상회담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요르단, 카타르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참석했으나 이스라엘은 종교적 휴일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제 가자 전쟁 끝내기에서는 2단계로 하마스의 무장해제, 향후 가자지구 통치 방식 재건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을 놓고 새로운 협상을 지속하게 됩니다. 가자 전쟁 끝내기는 물론 항구적인 중동 평화 구축에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한 것으로 보이지만 1단계 합의 이행만으로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총성이 멈추고 일대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체 중동 평화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보름째를 맞고 있는 연방 셧다운이 이번 주에 끝날지 아니면 35일 최장 기록을 깰지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 연장에 타협하면 이번 주에 셧다운까지 끝낼 수 있지만 첨예한 당파 대결이 지속되면 트럼프 일기 때의 35일 최장 셧다운 기록을 넘길 수도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의 첫날부터 시작된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가 보름째 3주차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경제 폭탄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대중, 미국 경제 전반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에도 전년도 남은 예산으로 문을 열어온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과 국립동물원이 끝내 일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써 명소를 방문하려던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항공 관제사들은 애초에도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
병가를 내고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야 하므로 인력난이 갈수록 극심해져 미국 항공편들만 해도 하루 3,000편 이상 연발착되고 있고 200~300편은 아예 취소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15일 페이데이에 현역 미군 130만 명, 국가방위군 예비군을 포함하면 200만 명의 미군들은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에 일시해고에 들어간 75만 명은 셧다운이 풀려도 백페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200만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7개 부처 4,200명은 지난 금요일 감원 통보를 받고 영구 해고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에서 1,446명이 감원 통보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전임 민주당 행정부에서 대폭 늘렸던 IRS에서 이미 2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이번 셧다운 과정에서 추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10,000명이 감원된 데 이어 이번에 1,200명이 추가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방교육부에서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남은 2,000여 명의 20%인 466명이 감원됐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442명이 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무부에서는 특허국 126명을 비롯해 모두 300여 명이 감원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사이버 기간시설보안부서에서 176명이, 환경부처에서는 25명 안팎이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0만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올 한해 30만 명을 감원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 20만 명을 줄여 앞으로도 계속 감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를 비롯한 이민 단속 요원들은 별도의 BBB 예산으로 봉급을 계속 수령하고 있고 미군 병력도 대통령 특별 지시로 15일 페이체크를 받게 되었으나 75만 일시 해고자들은 물론 필수 요원들은 일하면서도 봉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일주에 70억 달러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 35일간 110억 달러의 피해를 냈던 기록을 기간과 액수면에서 모두 갈아치울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일주에 70억 달러의 손실을 보면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0.1%포인트씩 깎일 것으로 CBS 뉴스가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고용이 이미 급속 냉각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도 얼어붙기 시작해 올 연말 대목과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의 급속 둔화 또는 불경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던 연방 셧다운으로 곳곳에서 경제 폭탄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에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의 한시적인 연장안으로 돌파구를 찾고 셧다운을 종료시킬 수 있을지 중대기로를 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 그대로 만료되면 2천만 명의 보험료가 2배인 114% 급등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새로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폭등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가운데 내년에만 2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연방 셧다운을 푸는 조건으로 떠오른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 종료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년도분을 등록하게 되는 ACA 오바마 케어는 팬데믹 시절 정부 보조를 대폭 확대했던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연장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60표를 넘겨 임시 예산안을 승인해 연방 셧다운을 종료하려면 트럼프 공화당이 ACA 확장 정부 보조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정부 보조 연장에 응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우선 임시 예산안부터 가결해 연방 셧다운을 풀고 그다음 연장 여부를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ACA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 종료되면 오바마 케어를 이용해온 2천만 명 이상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된 2,400만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새 산정 보고서에서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 종료되면 내년 1월부터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114%,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카이저 재단은 그동안 75% 급등을 경고해 왔는데 새 산정에서는 114% 급등으로 더 올린 것입니다.
2배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확장 정부 보조가 끝나면 2026년에만 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포기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35년까지 매년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무보험자들이 3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의회 예상국은 추산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이용자들은 팬데믹 직전인 2020년에는 1,100만 명이었다가 팬데믹으로 정부 보조가 대폭 늘어나자 2025년 현재는 2,400만 명으로 2배 급증해 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로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폭등해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ACA 이용자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공화당도 재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이 힘을 얻으면서 식품업체에서는 인공색소 퇴출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감자칩 브랜드 레이즈도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이즈가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커지고 있는 건강한 식품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이 워싱턴에서 힘을 얻으면서 식품 업체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커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역시 지난 4월 석유 기반 합성 식용색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너럴 밀스, 크래프트 하인즈, 스머커, 허쉬와 네슬레 등 미국 주요 식품 업체들도 인공색소를 없애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레이즈와 펩시콜라를 제조하는 펩시코는 100년에 가까운 레이즈 역사상 가장 큰 브랜드 리디자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건강한 감자칩입니다. 펩시코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레이즈 제품에 인공 향료와 색소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 지방 함량을 낮출 계획입니다. 제품 포장도 새로워집니다. 레이즈의 상징인 노란색 봉지에는 진짜 감자로 만들었다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고 로고 디자인에는 햇살과 감자, 농장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공 첨가물을 줄이고 감자 본연의 재료와 자연스러움을 앞세워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펩시코 미국 식품사업부의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들의 선호와 기대치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감자칩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정크푸드의 대명사로 불리며 최근에는 나트륨과 지방, 당분에 대한 우려로 판매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펩시코는 최근 몇 년간 자사제품 전반에 걸쳐 나트륨과 포화지방, 당분을 줄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간식 브랜드인 레이즈가 맛의 유혹에서 건강한 선택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로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관점도 고려해 원주민의 날로도 기념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뉴욕 등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전통적인 퍼레이드, 축제, 역사교육 행사 등을 열며 축하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연방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일부 주에서는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방 정부기관과 은행이 휴무입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로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서쪽 항로로 아시아에 도달하려 했지만 대신 카리브해 지역에 도착하며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콜럼버스가 원주민에게 끼친 폭력과 착취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 대신 원주민의 날, 네이티브 아메리칸 데이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퍼레이드, 축제, 역사 교육 행사 등이 열리며 교육기관에서는 콜럼버스의 탐험과 신대륙 발견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가장 유명한 콜럼버스 데이 퍼레이드가 매년 맨해튼에서 진행되며 이탈리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행진, 음악,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에서도 이탈리아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퍼레이드가 열리며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이 참여합니다. 반면 워싱턴 DC에서는 퍼레이드보다는 골프 카트 투어, 음악 파티와 오픈 바 행사 등 문화, 체험, 관광 중심의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DC의 골프 카트 투어는 골프 카트를 타고 도심 명소를 둘러보는 행사입니다. DC 모뉴먼트 투어에서는 거리가 멀어 투어가 어려웠던 지역들인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등의 주요 명소를 골프카트를 타고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고령자에게 적합한 행사입니다. 한편 공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기관과 우체국, 대부분의 은행은 휴무이므로 방문과 업무에 참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DC 소재 박물관과 동물원은 연방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일부 공휴일과는 달리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은 연방 공휴일이므로 일반적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논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날이지만 오늘 DC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축제를 경험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